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새해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부터 스위스까지 차례로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방길에 오르기 전날 해임이라는 초강수의 카드를 던지고 오늘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정상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수영 의원님, 이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거의 의전상 최대 그렇죠. 예우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순방의 먼저 의미부터 짚어보자면요. 네, 이번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가 1980년에 수교를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처음 이제 그 국빈 방문인데 저도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대통령 순방길 따라서 10여 차례 가봤습니다만 국빈 방문은 대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완벽하게 이제 경호 의전 그다음에 네. 예우 다 갖추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우리의 그 UAE와는 우리가 좀 바라카 원전에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세운 데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네옴시티도 하는데 지금 사실 올해 첫 순방지로 저는 아랍에미리트 택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중동서 찾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방문지죠. 그래서 거기서 또 멀리 이제 거기서 스위스를 경유해서 스위스로 이제 가는데 동선을 짜는 거 보면 물론 다보스 포럼이 거기 있게 갑니다만은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양자 방문해서 정상외교 국빈 방문하고 간다는 건 상당히 중동에 대한 공을 들이겠다는 직접적인 뜻을 밝힌 거라고 저는 동선을 그 경제수석실하고 아마 의전비서관실에서 열심히 짰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방점을 찍고 갔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가면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맞췄다라고 페북에다 글을 올리시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과 돌아오실 때 상당한 그 선물 보따리가 좀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따라가신 분들이 우리 내노라 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들 아닙니까? 30개 가량의 이제 MOU도 체결이 지금 예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아마 그 좀 기대에 찬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 같고 특히 방산 분야도 아랍에미리트 그 굉장히 우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많은 실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19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시잖아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굉장히 갈등 겪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그런 세계에서 50여 명의 정상들, 100여 명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한다?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9년 만이죠. 예, 9년 만입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6박 8일의 일정, 좀 빡빡한 일정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녀오실 때 아마 그 양손에 큰 선물 보따리가 좀 들고 오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어떤 선물 보따리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순방에 대해서 경제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와야 이거 좀 성공한 순방 결과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지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네 번째 순방이잖아요. 대통령 순방인데.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순방도 이제 다닐 때마다 뉴욕에 가서는 뭐 다른 이렇게 뭐 비속어 파문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순방은 저는 이거는 대통령 순방 나갈 때는 그 뭐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가는 거는 모두 응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그 아랍에미리트를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할 때 국회의장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그때 만났었어요. 의장이 만나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뭐 이제 저희들이 원전도 지어주고 있고 우리 아크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도 방문을 했었고 10주년. 분위기 잘 아시겠네요. 좀 내용을 압니다. 근데 그 계속 에너지, 방산 협력을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가서 어떤 성과를 얻는다면은 이게 무슨 뭐 윤 대통령만의 성과가 아니고 꾸준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UAE를 상대로 노력해 왔던 거, 이 부분들이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다보스 포럼에 이제 경제인들이 많이 가니까 간 만큼 이제 경제인들 역할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 다보스 포럼에 이제 제가 신문도 보고 하니까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재생에너지,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이 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랄지 약간의 방향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좀 조율이 되고 또 우리 입장이 잘 설명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순방이 네. 꼭그 본류를 벗어나는 예전에 뭐 지난번 아세안 순방 같은 경우는 우리 배우자 김건희 여사 건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사진 그런 것들 관련해서. 없이 네. 그냥 대통령 말 그대로 원래 목적했던 그런 성과들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 의원님. 자, 이번 순방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우리가 좀 더 진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순방 출발할 때 가장 눈길을 끈 게 왜 지난번 순방 때 MBC 기자가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전용기 탑승을 하고 이제 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끝까지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전용기를 배제하는 것을 안을 놓고 검토를 끝까지 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는 걸로 됐는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전용기 탑승은 특권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은전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내야 되고 이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UAE만 갔다 오면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부담이 안 되는데 스위스 일정이 추가가 되면서 언론사들이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나 은전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하고 싶고요. 대통령실이 좀 부담으로 느꼈던 것은 1차 그 전용기 배제가 있었을 때 MBC 측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 헌법 소원은 물론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언제 이것이 심리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네. 헌법재판소 내부의 결정이고 되게 늘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헌법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이건 대통령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2차로 또 전용기 배제를 하게 되면 네. 이 헌법 소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여론상으로 빨리 소원의 그 헌법 소원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해라 라는 압박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걸 뭐 통 큰 결단이니 뭐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당연히 언론이 가는 것이고 네. 배제가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데 31%, 33%, 36%, 30% 쭉 상승하다가 이번에 이제 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상승 모드를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가도 그렇고 지지율도 그렇고 항상 오를 수만은 없죠. 뭐 그러겠죠. 출렁거리고 또 그 오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가 내려간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굳이 원인을 찾자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사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헝가리식 그 출산 장려책을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뭐 거짓말이라는 좀 거친 단어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비춰지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나 당내 문제에 좀 개입을 하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뭐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사직 논쟁이 있었고 이런 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도 물론 동행을 했는데요. 새해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또 홀로 방문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약국 쪽에서 어묵도 한번 드셔보세요. 빨간 꼬지가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낙정은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되게 영광인 거야. 한번 안아주세요. 네,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올해 첫 공개 일정이자 독자 행보였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새해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이 대구 서문시장이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하면은 뭐 보수의 성지다,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또 불리는 곳인데 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동선에서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장소가 갖는 상징성, 그다음에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에 있는데 그 첫 이제 행선지가 보수의 심장과 성지라는 이른바 서문시장. 네. 저 서문시장은 작년 가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방문하셨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재래시장을 찾으면 힘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실제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데 가면은 네. 조금 말하자면 그 환호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대형 마트와는 다르게 좁고 이렇게 동선 자체가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네. 주는 임팩트가 대단히 커요. 그래서 갔다 한번 오면은 에너지를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정 중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지난해에는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방문했는데 이제 네. 올해는 들어서 보면은 이제 대구 서문시장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는 문화예술인 행사도 가고 전시회도 가셨어요. 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좀 보폭 활동과 동선을 좀 더 넓히겠다는 저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독자 행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는 순방 갔다 오고 설 명절 쇠고 나면 조금 더 보다 광폭적인 행보가 있으리라 봐요. 그러니까 좀 야당도 뭐 비판할 수는 있겠죠. 왜 뭐 이렇게 대선 때 안 한다 해놓고 지금 하느냐 하는데 저는 영부인의 역할은 어찌됐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그늘진 곳, 그다음에 약한 곳 이런 데를 조금 더 많이 찾아서 긍정적 메시지를 내고 보다 더 사회적인 어떤 말하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마련하느냐 이걸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순방 앞서서 서문시장 방문한 거는 상당 부분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보폭에 대한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져서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의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을 또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글쎄, 근데 전당대회는 지금 한 50일 이상 남았거든요. 네. 3월 8일이 1차 투표니까요.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3월 14일 날 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보를 한다고 보기엔 너무 시간 간격이 커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나친 억측 같고요. 네. 다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대선 전에 조용한 내조하겠다 그러더니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그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좀 활동을 활발히 하고 보폭을 넓히는 거 물론 그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필요하고 그게 잘못됐다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보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기구, 왜냐하면 지금 제2부속실이 폐지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활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수 대변인. 뭐 전당대와 관련한 행보다라는 예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혹시 생각이 어떠세요? 김건희 여사 네네. 행보가요.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예전에도 한번 우리 방송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김 여사가 이번엔 기자들한테 미리 일정을 알리고 같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는 그뭐 대통령실이 다 끝난 다음에 자료를 공개하다 보니까 여배우 코스프레 논란이랄지 무슨 뭐 조명이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차라리 저렇게 공개하는 행보가 낫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뭐 서문시장 얘기 나오고 우리 앵커도 아마 그런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어떤 그런 것까지 논란이 되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실제로 정말 대통령 배우자께서 김건희 여사가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면 용산 근처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 서문시장까지 갔다는 거는 사실 좀 정치적 해석을 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가 역시 원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뭐 대통령 행세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김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대선 때는 조용한 내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랄지 뭐 어떤 입장이 바뀐 데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이 12월에는 18번의 일정을 가지셨더라고요. 거의 뭐 대통령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움직여도 김 여사가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움직임, 시장을 가더라도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 시각에서는 여전히 김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사법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뭐 불편하게 보시거나 비판하는 시각은 사라지지 않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이 저렇게 없이 다니시면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기존의 부속실이 아마 저 일정까지도 다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공개 일정을 어차피 할 거면 제2부속실 만들어지고 좀 더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 뭐 어디서 어떤 행보를 하든 언론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좀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다뤄봤습니다.